2차 방정식은 중3 때 했었던 거의 연속이죠, 그냥. 2차 방정식의 풀이. 크게 몇 가지 방법이 있죠?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첫 번째, 많이 했었던 게 이제 인수분해. 그지? 인수분해서 하는 거하고 두 번째, 완전 제곱식 이용하는 거. 이용하는 거. 그죠? 이게 소위 근해 공식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근해 공식 같은 건 뭐 외울 필요 자체는 없고요. 인수분해가 더 많이 쓰일까? 완전 제곱식이 더 많이 쓰일까? 완전 제곱식이 더 많이 쓰이죠. 이거 특수한 형태만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지? 인수분해가 되는 애들만 풀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해가 유리근일 때, 유리수일 때 유용하다 이거죠. 물론 무리수인 것도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요. 정말 인수분해를 잘하는 애들이면. 근데 무리수 인수분해는 기본적으로 선생님도 잘 못해. 생각이 잘 안 나거든. 정말 잘하는 애들일 경우에는 이제 유리수, 무리수도 인수분해를 해서 풀기는 하는데 그런 경우는 쉽지 않고 대부분은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풀죠. 이건 모든 해에 적용이 되는 거지. 모든 해. 모든 해에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게 가장 일반적인 풀이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그냥 대표적인 애를 좀 풀어보면 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을 풀어봐라.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은 0이 되니까 x가 3이던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풀기도 하고요. 완전 제곱식을 풀면 일단 요 상수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넘겨주고, 그죠? 여기 완전 제곱식은 1이 필요하니까 양변에 1을 써주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4, x 마이너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2, x는 1에 플러스 마이너스 2 해서 x는 3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풀죠. 그쵸? 이렇게 풀면 돼요. 그 다음에 실제로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이렇게 풀 수 있으면 이렇게 묶을 줄도 알아야 돼. 이렇게. 그죠? 풀이 과정들을 머릿속에다가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이렇게 풀 줄 알면 요걸 갖고 이렇게 묶을 수도 있어야 돼. 그게 이제 요 뒤에 가서 우리가 또 한번 공부할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무리식을 가지고 뭐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뭐 2차 방정식을 만들게 되는데 그거 말고 요 순서를 기억하면 좀 더 유용해지죠. 그 2차 방정식의 근은 항상 요런 거 아니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실제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7 이꼴 0을 풀어라 이랬어. 예를 들어 그럼 저거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실제로 안 되는 건 아니고 유리수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죠. 무리수로는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만드냐면 요걸로 못 푸니까 요걸 완전 제곱식으로 푼다고 일단 이렇게 그지? x-1의 제곱은 8 그럼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하죠. 요걸 갖고 얘를 갖다 끼워 맞추는 거지. x 마이너스 1 플러스 2 루트 2 x 플러스 1 마이너스 2 루트 2 x 마이너스구나.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여기서 막바로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죠? 실제로 해라 그러면 이걸로 해서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이게 근이니까. 그죠? 이걸 갖고 거꾸로 만들어 가는 거죠.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인수분해라고 하는 게 이제 좀 일반적인 풀이가 아니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 그럼 모든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푸느냐? 모든 2차 방정식은 우리가 x-p제곱은 q꼴로 만들어서 풀 수 있죠. 그죠? 완전 제곱식. 그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2차 한계수를 1로 만드는 게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는 x제곱의 개수를 1인 것. 1로 만들자 이거지. 그래야지 완전 제곱식 만들기가 편하거든. 그렇죠? 1로 만들자 이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해?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상수를 다 모두 이항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 만드는 상수를 양변에 더해주고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상수를
양변에 더해주고 그 다음에 풀면 되는 거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식 때문에 나오는 게 뭐냐면 x는 x-p의 제곱은 q를 풀면 x는 p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가 되지. 그 얘기는 요 꼴에서 항상 나오는 게 2차 방정식은 항상 뭐가 생긴다? 2창? 2차 방정식은 항상 근이 몇 개? 근이 2개인 거예요. 2개인 거예요. 2개. 항상 근이 2개인데 그럼 중근은 뭐예요? 중근은 q가 0인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0인 거야. 그래서 2개인데 우연히 그게 하나처럼 보이는 거지. 하나가 아니라 하나처럼 보이는 거예요. 중근도 2개예요. 중근도 근이 2개인 거지. 한 개처럼 보이는 거예요. 한 개처럼. 뭐 실제로 니들이 이과를 지원하게 되면 플러스 제로하고 마이너스 제로는 틀린 거예요. 어? 나중에 배우겠지만 2 플러스 제로하고 2 마이너스 제로는 달라. 엄밀히 말해서 나중에 배우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 중근도 2개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x를 딱 보는 순간 x가 2개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실수 2개가 되려면 아주 q가 0보다 커야겠지. 그래야지 여기가 실수가 될 테니까. 그죠? 그 다음에 x가 1개가 되려면 q가 0이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x가 허수가 2개가 되려면 q가 0보다 작아야겠지. 그래서 요 우변, 완전제곱식의 우변이 근의 개수와 종류를 판별해주죠. 그래서 그걸 판별식이라고 하지. 역시 선생님은 판별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완전제곱식이 그냥 우변만 보면 판단할 수 있죠. 그죠? 완전제곱식의 우변이 되는 거니까. 우변이 뭘 결정해주냐? x의 종류와 개수를 결정해주죠. 정해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네. 1차 방정식은 뭐 그렇게 풀면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정식을 뭐 푸는 거야 별 문제가 없는데 2차 방정식을 활용을 하는 일이 생겨요. 2차 방정식을 활용을 하는.